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경칩. 봄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낮 기온 13도에서 21도까지 올라.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꼬 유주 우연히 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은 경칩, 봄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낮 기온 13도에서 21도까지 올라 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었는데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6도였고 강릉이 21도, 완전 봄 날씨였습니다. 낮에 뭐 따뜻하다고 얇게 입고 나가면 또 아침 저녁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뭐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온차 크니까 옷은 잘 챙기시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는 이제 뭐 코로나는 마스크 걱정 안 하신 분들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먼지용 마스크는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안에서 게임만 하면 날씨가 어떤지,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텐데 한 번씩 바깥 공기도 좀 쬐시고, 환기도 좀 시키시고 씻으시고 따뜻한 기온 한번 맡아보시면서 봄이 온 걸 피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자기만큼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고민을 강한 일침과 함께 해결해주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세요. 5287님, 전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집 밖의 날씨가 어떤지 몸으로 확인을 안 했어요. 이곳 고흥의 이번 한 주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갈 거라는 걸 보니까 진짜 봄이 오긴 왔나 보네요.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뭐가 온다? 여름이 오죠. 전 여름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덥지 않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으로 배텐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면 되고요. 카카오 TV 접속하셔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노진호님, 베디 오늘 새벽 리버풀 맨유 경기 얘기하실 거죠? 리버풀 팬들에게는 최고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시작부터 못 보고 뒷부분을 봤는데 와, 충격적인 스코어였더라고요. 7대0이라니. 7대0이 뭡니까? 예. 자, 리버풀 팬들 정말 축하드리고, 채팅창에 오하영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맨유의 암울한 새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맨유 팬들에겐 또 위로를 드립니다. 신경희님, 봄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겨울 동안 봄옷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관리를 하셔야죠. 9319님,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한 고1 베테너입니다. 야간 자습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감성 있고 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감성 있죠. 한 1년, 2년 해보세요. 그게 감성인지. 아무튼 지금은 뭐 좋을 때죠. 베텐 뉴스가 왜 베텐을 듣냐? 군대 가라라고 벌써 하신 분. 고1입니다. 무슨 군대 가라예요. 얼른 자라라고 하신 분 있고. 8704님, 여자 베텐러입니다. 며칠 전에 퇴근길에 어떤 남자분이 제가 예쁘다며 번호를 물어봤는데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그냥 베텐에 자랑하고 싶어 보냈습니다. 왜 여기다 자랑을 해? 그래요. 아무튼 본인을 약간 여기다 어필을 해서 남을 게 없는데, 자, 잘못됐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쩌라고요라고 하신 분 있고, 남자가 보낸 문자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요. 김명수님, 집 지은 지 23년 만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세월만큼이나 쌓인 먼지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새로 단장하고 나서는 잘 치우고 잘 버리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요. 와, 리모델링. 이게 근데 뭐 단독주택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이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또 집이 넓어지거나 아주 깨끗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 박미아님, 고급 뷔페를 갔는데 2접시 먹고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너무 아깝네요. 근데 더 화나는 건 뷔페 다녀온 뒤로는 먹는 양이 늘어서 계속 배가 고픕니다. 위가 늘어나죠. 예. 어쨌든 뷔페 갔을 때는 무조건 4접시에서 5접시 정도는 먹고 와야 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베텐의 새로운 PD에게 신세계 막말 드립을 경험하게 해줄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본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네. 예전에 한번 베텐의 대타 PD로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팡현 PD로 불렸는데 본명은 임광현 PD입니다. 남자 이름을 잘 안 외우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정영국 씨가 보기에 인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예. PD가 만약에 수트를 입는다면 정영국 씨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확정 아닙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팡현 PD에게 일침을 해준다. PD에게 일침. 양복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키가 좀 있던데? 예. 예. 실로폰 바뀌었네요? 예. 실로폰 그동안 실로폰이 좀 내려앉아가지고 많이 내려앉았죠. 일단 잠깐 빌려왔습니다. 네. 예. 금방 내려앉겠네요. 자, 조영국 씨 앞으로 온 사연인데 이항미님 지난주 과체중 4명이 배성재 세트에 모둠 곱창, 볶음밥, 곱도리탕까지 처리하고 왔습니다. 압니다. 곱도리탕 맛있던데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할 때 되니 남자 알바분이 많이 먹어서 놀랐다고 하시네요.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 간판 깨기, 도장 깨기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베텐러들이다. 네, 얘기 거의 안 하시고 음식만 드시던데. 예, 굉장히 뭐 매상에 도움이 됐는데 예. 멀리서 지켜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매상 감사합니다. 엄청 올려줬는데 뭘 보기 좋지 않았다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누가 봐도 베텐러다.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씨름부 느낌? 약간 등치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배성재가 내시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되게 등치가 좋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네. 사성재라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느 식당을 가나 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다 좋아하죠. 저도 어느 식당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여자친구만 싫어한다는 거. 자, 3388님. 네. 아내가 정용국이 누구냐고 묻길래 퐁퐁퐁 몰라? 라고 했는데요. 모른 데서 지금 땡튜브로 퐁퐁퐁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문세윤님이 나오는 줄 몰랐는데 용국 스님만 기억나는 거 보니 그땐 문세윤님보다 유명했었나 봐요. 아닙니다. 세윤이가 더 유명했죠. 전 베테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 쳐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커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정용국이 누구냐고 묻는 거는 사실 정상인데 거기다가 퐁퐁퐁 몰라? 이거는 누가 봐도 매기는 거죠. 언제 겁니까? 네, 저도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이건 돌리는 거예요. 네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1667님 오늘 용국이 형 쌀 쏟으신 거 땡스타에 올리셨던데 네. 잘못된 요일이라 쏟았다는 생각 바로 드셨나요? 저희가 이제 쌀 20kg짜리를 쓰는데 예. 그 내리다가 한 3kg 넘는 쌀이 옆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버렸죠. 이거 쌀은요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다. 네, 바로 돌이 씹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폼 유지해달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역시. 잘못된 요일에. 네, 쌀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예, 역시 잘못된 월요일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위로를 보내신 분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예. 점집에서도 쌀 뿌리잖아요라고 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뭐 던지는 얘기죠. 참새에게 주면 안 되나요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가게 앞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오길래 저희가 뭐 콩나물 이런 거 대가리 같은 거를 이렇게 버릴 거를 놔뒀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정도가 지났더니 잘 먹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 아저씨가 어느 놈이 여기다 갑자기 다 주는 거야. 새꼬이게. 그다음부터 안 줍니다. 회식 자리를 마련했군요.
또 두 분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잘못됐고. 어쨌든 연예인의 근황 토크인데 쌀 쏟았다.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일주일 만에 근황 토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최신 근황이었습니다. 네네.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탈모 샴푸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6715님 남자분입니다. 용국 형님, 여자친구가 권태기가 온 것 같다며 한 달만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만나면 서로 할 일만 하고 분위기가 싸한데요. 여자친구 말대로 한 달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잠시 시간을 갖다가 영원히 헤어지게 될 것 같아 너무 고민됩니다. 권태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만나서 대화하면 풀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여자친구 만났을 때 20대 때 네. 한 사귄 지 2년 정도 되니까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좀 갖자. 시간을 갖자? 네. 어느 정도? 뭐 저희도 비슷하게 뭐 한 달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왜? 아, 지금 그 여자친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군요. 네. 예. 네. 이게 권태기라는 게 그 나한테 있는 권태기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느끼는 나의 감정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집니다. 사실입니다. 내 권태기가 그러면 늘 일할 때 뭐 다른 거 할 때 다 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만 권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연 중에서 만나면 서로 할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예. 이런 커플 진짜 많습니다. 둘이 둘이 앉아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노트북만 하고. 그냥 말을 안 해. 어. 그러니까 딱 보면 저런 커플들은 진짜 권태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먼저 느낀 게 아니라 양쪽에서 먼저 느꼈는데 여자분의 감정이 좀 더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권태기라는 건 솔직히 시간이 지난다 그랬을 때 100%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아무래도 오빠가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네. 이어져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빠가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일단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한 달보다 연락이 빨리 온다. 잘못된 겁니다. 어허. 결론을 빨리 내린 거예요. 어허. 네, 이게 이제 결혼한 사이면 예. 둘이 이제 부부 사이가 있으니까 우리 뭐 심리 치료나 이런 거 좀 받으러 다니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인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굳이 내가 권태기를 극복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한쪽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채팅창도 이제 뭐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미 딴 남자 생겼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미 뭐 바람 폈다라고 하신 분 극단적인 것들을 지금 채팅창에 네. 쏟아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냥 막 던지는 얘기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깨진 거울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연애를 아예 안 해보신 이게 무슨 비유죠? 이거 드라마 대사인가요? 네. 근데 권태기가 무조건 왔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내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같이 지내온 그 추억과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았지? 이거를 한번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면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어렵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흘린 쌀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예, 오늘 만들어진 속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예. 버렸다. 돌이 섞이기 때문에 절대 다 쓸 수 없어요. 네,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삼초룰이 안 돼요, 쌀은. 그냥 싹 버려야 됩니다. 예. 네. 허윤정님, 권태기는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죠. 용국 오빠 말이 맞아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분도 이제 권태기 때 갈아탄 거죠. 사람은 근데 누구나 권태기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표현할까 말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이제 뭐 입대 영장 같은 거죠. 한 달 딱 보겠습니다. 이런 거. 예. 예. 사랑하는 감정은 알겠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프죠. 예. 네. 어쨌든 새드 엔딩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높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아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만큼 해 보시고 나중에 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게 후회는 없을 겁니다. 예. 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어? 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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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 입어야겠다 근데. 네. 권태기가 왔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남자분도 올 수 있습니다. 네. 한쪽만 오진 않거든요.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씁쓸하죠. 지금 이분이 보낸 톤도 네. 본인도 권태기에 같이 왔기 때문에 네. 한 달만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인정은 하고 있어요. 여자분은 다른 남자가 있는데 본인은 다른 여자가 없는 거예요. 슬프지. 아 많이 슬퍼. 네. 대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연애학교로는 들려드렸고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본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 분 소개해드리죠. 네네. 자 잘못된 분들께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강근삼님 남자분입니다. 딸이 있습니다. 요즘 딸이 쌍꺼풀을 하고 싶다고 계속 우겨요. 네. 예쁘다고 해도 혼자 가서 쌍수하고 오겠다며 난립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난 후로 눈을 뜨고 자거든요. 그래서 딸의 쌍수만큼은 말리고 싶은데 용국수님이 저희 딸 좀 말려주세요. 아 쌍꺼풀 수술하셨는데 눈을 뜨고 주무신다. 그러니까 좀 진하게 하신 분들은 눈이 완전히 안 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초창기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자다가 딱 보면 놀래긴 합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장비처럼. 예. 예. 이제 숨은 다 쉬는데 눈을 뜨고 있다. 예. 아 무섭죠. 그렇죠. 근데 따님의 입장을 봤을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자라도 가서 하고 오겠다. 말려도 무조건 합니다. 이럴 경우면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얘기해서 차라리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게 낫다. 무조건 합니다. 채팅창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전혀 그럴 일 없다. 예. 아내분 재수술까지 해서 1+1으로 해라. 아 지금 이제 뭐 급한 게 저는 딸이 아니라 아내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포커스를 몰면 안 돼요. 너 엄마 할 때 같이 따라가. 여보 당신이 데리고 갔다 와.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 먼저 앞세워서 한 돈 몇십만 원 줘서 같이 잘 되게끔. 아하. 그럼 이제 어머니는 재수술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딸 아이는 첫 수술하는 느낌이니까 예. 둘이 이제 꽁짝꽁짝하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연자가 자다 안 깨면 되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다 안 깬다. 자다 안 깬다는 건 뭐죠? 자다가 깨면 그럼 눈을 계속 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옆에 누가 같이 자질 않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아예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 눈 뜨고 주무시는 게 실제로 못 본 분들은 진짜 또 이러는데 진짜 실눈처럼 이렇게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본인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눈도 닫을 겸 딸의 쌍수도 할 겸 같이 남편분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빠도 같이 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셋이 다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버지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분께 강근삼님께 용국이의 일침. 눈을 뜨고 잔다. 과연 자고 있을까요? 그냥 뜨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안 자고.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고민에게 저희가 막말을 해드리고 그냥 들어만 드리죠. 정신 차리라고 일침도 쏴드립니다. 네. 자, 벌집 삼겹살님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이직을 하며 통근이 힘들어져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여친이 생기더니 툭하면 차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 차로 운전을 몇 번 해봤는데 자기 생각보다 운전 잘한다고요. 렌터카보다는 제 차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차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친 앞에서 뽐내고 싶은 동생 기도 살려주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분은 여친이 없네요. 그렇죠. 집에 있네요. 예. 뭐 집에 있는 건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통근도 하시고. 예. 근데 차를 솔직히 같이 쓰는 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인데 제가 예전에 몇 번 같이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후배랑. 네.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차의 그 청소 상태나 기름 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 몰라라 하니까 아무래도 본 주인은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칼을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네.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어디 흠집 난 것도 체크를 네. 해야 되고 기름 양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네. 렌트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 차라는 게 굉장히 렌트라는 게 비싸구나. 많이 비쌉니다. 남한테 이게 쉽게 빌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네, 저는 이제 본인이 뭐 특별히 밖에 외출할 데가 없고 차를 이렇게 그냥 세워둘 거면 돈을 받고 빌려주자. 동생한테. 그렇죠. 형 싸게 가는 거야 이거. 뭐 이만한 가격이 없다. 네가 백날 뒤져봐라. 기름 딱 채워놓고 딴 거에 비교했을 때 한 50%만 받는 걸로. 완전 꿀. 시가의 50 정도로만 네. 해주면은 윈윈이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험이나 가족 보험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동생이 부담을 하고 그럼 동생이 당연히 무조건 부담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본인이 앉아서 그냥 뭐 치킨값 나오는 거죠. 예. 외출 안 하니? 갖다 써. 이런 거 좋죠. 그렇죠. 뭐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 뭐 본인 동생이 여친 앞에서 뿜뿜하는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나도 여친 없는데 뭐 누구 걱정을 합니까? 차가 나갔다가 잘 들어와야지. 그렇죠. 입구와 출구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돈이 입금이 딱 되는 순간 깔끔합니다. 예. 예. 집에서 치킨 뜯고 그렇죠. 서로 좋은 거죠. 차 이제 중간중간 뭐 왔다 갔다 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사진 찍어서 보내. 이런 거 앞범퍼 사진 찍어 보내라고요? 예. 불박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동생도 솔직히 에이 무슨 돈을 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뭐 짐이 많은 날이든가 비가 오나 뭐 이럴 때 차가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 없는 거야. 완전 꿀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차를 몰고 친구들끼리 어디 갔다 온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차가 매드맥스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트용으로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상하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 차에서 스킨십 금지. 이 정도만 왜 해요. 금지예요, 그거? 괜히 지저분해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금지하고 나올 때 깔끔하게 청소만 해놔. 기름 딱 채워놓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정도의 용돈이 야식비로 퉁 쳐질 수 있다. 아하.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차 받을 때 휠 잘 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휠은 뭐 봐서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동생을 상대로 렌트 장사를 해라. 그렇죠. 솔직히 좀 본인이 걱정이 되면 GPS 같은 거 딱 이제 휴대폰에 연동시켜 놓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걸 왜 추적해요? 아니 그냥 파주에 있구나, 분당에 있구나 다 압니다. 왜 파주예요? 심심하니까.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가족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금. 네. 네, 차에서 외화땡을 먹는다면 잘못되죠. 안 되죠. 경고 있을 때마다 이제 10,000원씩 올라갑니다. 특약 사항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예. 예, 안 되면 떡볶이 이런 거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자, 민방위 훈련님 남자분입니다. 민방위 훈련 아이디 쓰는 분은 여자일 가능성은 없죠. 예, 안 써놔도 돼요. 나이도 성별. 잘못됐죠. 예. 예. 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매운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매운 걸 정말 못 먹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보통 맛으로 올려서 먹고요. 네. 친구는 저를 위해 보통 맛으로 내려 먹으며 캡사이신 소스를 따로 뿌려 먹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둘 다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매번 따로 먹기는 돈이 좀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요식업자 용국스님이라면 답이 있을까 해서 사연 보냅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일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민방위 훈련님께 용국이의 일침. 답이 없습니다. 하나 굶어야지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한 명 굶겨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네, 명 저는 굶자. 매운 음식을 아예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 매운 걸 딱 시켰을 때 아예 안 먹고 그냥 제가 차라리 따로 혼자 먹습니다. 돈이 아까울지언정. 먹을 건 솔직히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못 먹는 사람들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네. 땀나는 것도 싫고. 그렇죠. 네. 중간이 딱히 없어요. 힘듭니다. 내돈내산 하거나 따로 살거나 네. 반반으로 시킬 수 있는 뭐 치킨이나 이런 걸 시키시거나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격 줄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예. 서로 이제 뭐 이 친구분도 본인의 만족도가 아니고 사연자분도 본인의 만족도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매운 거 시킨 다음에 네가 물에 씻어서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돈을 내야 되나요? 치킨을 물에 씻어 먹는다? 아예 뭐 떡볶이 같은 거. 그래요? 예. 굉장히 보기 흉하네요. 그럼 유청사항에 적어놔야 됩니다. 그 물 담을 용기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솔직히 먹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감 중에 하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돈을 아낄 때 아끼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힘듭니다, 진짜.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치킨 백숙 그죠? 물 부어서 먹으면. 아 근데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분들은 아예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저는 약간 약간 매운맛 라면도 되게 약간 땀이 조금씩 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또 더 맵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갖고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맵찔이 스타일이어가지고 매운 거는 잘 못 먹고. 예. 예. 오히려 여자분들이 매운 거에 강하시더라고요. 청양고추 진짜 많이 넣어 먹거든요. 저 같이 못 먹어요. 그래요? 네네. 전 바로 막 땀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음식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할 바에 각자 돈 지불하고 그냥 앉아서 맛있게 먹자. 그렇죠. 이거 뭐 얼마나 아낀다고. 예. 네.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휘핑크림님 여자분이고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서울 집값이 비싸서 친오빠랑 자취 중입니다. 저는 대부분 밖에서 밥을 먹어서 집에서 오빠가 혼자 밥을 먹어요. 오빠는 설거지를 몰아놨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밖에 안 나가면 머리를 안 감는데 오빠는 더러워 죽겠다며 안 나갈 때도 좀 씻으라고 난리예요. 30 넘은 어른 둘이 맨날 싸우는데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다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네요. 오빠는 설거지를 몰아놨다 하기 때문에 너무 꼴보기가 싫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거지가 아니라 오빠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를 감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잘못됐죠. 꼴보기 싫기 배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더 꼴보기 싫은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없긴 하지만 여자분들 만약에 단발머리만 돼도 한 이틀 정도 머리 안 감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완전 떡지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용서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빠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욕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연까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주말에 이제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머리 안 감고 있다. 남자친구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같이 날씨 따뜻해지고 좋으면 나가야 되는데 예. 머리를 안 감고 누워있다. 그리고 누워있다 그건 보니까 그러네. 예. 주말에 머리를 안 감고 누워있다. 남친 없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빠도 집에 뭐 특별히 부를 사람 없다. 설거지 모아놨다 하기 때문에 여친 없는 거죠? 참 씁쓸하네요. 둘 다 없어요. 네, 둘 다 없기 예. 때문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벚꽃 피고 예. 데이트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맨날 앉아서 쌓여있는 설거지 보고 오빠는 떡진 머리 보고 기분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남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했지만 오열하는 건 엄마예요. 그렇죠. 전혀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오빠의 입장도 들어보면 더 가관일 겁니다. 집값이 비싸서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도 예전에 개그맨 7명씩 살았을 때 집값이 이제 n분의 1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담이 적긴 했는데 저는 이유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둘이 같이 사는 이유가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부담이 돼서 같이 살고 특별히 재밌는 건 없다. 저는 그냥 약간 좀 후진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정도면은 혼자 살아라. 네, 반지하 아니라도 그냥 완전 지하 정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뭐 300에서 40짜리 이런 거 사는 게 낫다. 가격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야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이거는. 안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예. 네. 자, 채팅창에 오빠가 가발 쓰면 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이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와요. 오빠가 뭐라고요? 가발 쓰면 너라고. 예. 채팅창은 뭐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큰일 났네요. 자, 저 형은 왜 부동산 시세도 다 꿰고 있냐고 하시는 분 있고. 솔직히 340 이런 집은 이제 솔직히 사람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일단 불편함이 먼저라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남매를 가루로 만들었네요. 근데 이 가루라는 게 저는 뭐 본인이 가루가 되는 걸 원한 건지 오빠가 가루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연을 하다 보니까 칭찬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지만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구해줘 곱즈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휘핑크림님께 용국이의 일침.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는 1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어머니는 오열 중인데 이제 둘이 안 보여서 지금 그나마 살만하실 거예요. 집에 딱 왔더니 오빠 설거지 싸놓고 딸 머리 떡져서 누워있어. 이게 뭐가 보기 좋습니까? 잘못됐죠. 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고 있는데 민수정님 여자분입니다. 제 동생은 남자인데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그냥 평범한데요.
동생 지인들은 제 남동생이 잘생겼으니까 누나인 저는 당연히 엄청 예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동생 친구들이라도 만날까 늘 걱정합니다. 진짜 스트레스인데 동생 지인들의 기대치를 사전에 떨어뜨려 놓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는 뭐 바로 1층 가도 됩니다. 용국이의 일침. 어디 가서 형이라 그러세요. 형이에요, 형.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깔끔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게 근데 확실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이야. 형 예. 잘생겼다. 예. 누나 그러면 유전자가 한쪽으로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애석하게도 네. 오히려 남동생이 예쁘게 잘생겼고 네. 누나가 뭔가 좀 그만 못하다 이런 평가다. 예. 근데 뭐 이분이 봤을 때 못생긴 것도 아니고 평범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 남자들이 본인 누나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형이라고 얘기해 놨으면 다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니네 누나 어떠니? 형이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네.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괜찮죠? 형. 넘어갈까요? 민수정 아니요 가로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셨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김태환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전혀 뭐 이런 거 갖고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예,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9088님 네. 성별 미상 이번 주말에 2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 딸 결혼식이 있는데요.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될까요? 참고로 친구는 딸만 셋의 첫째 결혼식이고요. 저는 6학년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차이 많이 난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에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는 뭐 어차피 20은 빼고 10 아니면 30. 그렇죠. 네. 정영국 씨의 지로는 1350. 네, 20만 원은 30만 원에서 10만 원 자기가 먹은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 먹은 느낌은 아니죠. 뒤로 감은 느낌 이런 예. 느낌이다 보니까 안 되고 10만 원을 내실 거면 본인이 혼자 가셔야 되고요. 30만 원을 내실 거면 와이프분과 딸도 같이 가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3인분을 먹어도 된다. 그렇죠. 10만 원 내고 가족 싹 다 끌고 가면 나중에 욕 먹습니다.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은 딸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 30만 원 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는 돈을 얼마를 내야 돼? 둘째, 셋째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 저 같으면 30만 원 내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외동딸이니까 저쪽은 딸이 셋이고 뭔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맞는다. 그렇죠. 근데 보통 축의금도 성재 씨도 많이 내봐서 알겠지만 이게 자기가 돈을 낸 만큼 안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개그맨 24살 때 돼가지고 지금까지 축의금 낸 게 1억이 넘는데 예. 결혼을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당연히 없죠. 너무 표정이 진지해가지고. 계속 내기만 할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고 돌잔 씨도 내야 되고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친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계산적인 부분이 신경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주는 만큼 저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내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친구가 아니지 이거는. 예. 업자지 업자. 회수 불능남들의 토크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냥 저희는 그냥 퍼주는 스타일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영 씨 결혼할 수 있고. 저는 뭐 저도 할 수도 있고.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첫째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을 주시고 20년 지기 친구분이니까 이제 와이프분이랑 딸이랑 같이 갔다 오시는 게 가장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088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 아깝다면 늦둥이 하나 정도 그건 좋죠. 괜찮죠? 예. 저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예,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5384님 여자분이고 가루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루가 이렇게 오네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사람들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면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럽니다. 전 진짜 평범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굳이 장점 하나 찾자면 잘 웃는 거.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없어 보일까요? 저 정말 고민이에요. 너무 외롭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루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이제 뭐 일단 그럼 가루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 그냥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뒷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리를 피했다든가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얘기죠.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네. 남친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뭐 친척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친구 많을 것 같은데? 오. 가만 생각해 많을 것 같은데 또 뭐예요? 예. 있을 것 같은데 말이 되죠. 많을 것 같은데 또 뭐야? 그렇죠. 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던진 말인데 본인이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귀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채팅창에 소개팅 너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듯이라고 하신 분이 거기까지도 신경 안 썼어요. 예. 갑자기 사람이 이제 긴장했을 때 툭 찌르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반사신경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기분은 나쁘지 않게 하고 할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어딜 봐서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말들만 너무 착하게 듣다 보니까 본인이 나는 남자친구가 있게 생긴 얼굴인데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없게 생긴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렇죠. 네. 뭔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안녕하세요와 같은 뜻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남자친구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거나 이제 이 기간이 좀 장기화가 되면 단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본인만 모르죠. 채팅창에 남자 치게 생긴 것 같은데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 남자치게 생겼네. 남자 치게 생긴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예. 보일 수도 있다면 본인이 뭐 근데 저는 여기 사연 중에서 잘 웃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리액션 좋은 거는 어딜 가나 환영받죠. 이건 최고예요 진짜. 네. 근데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남자친구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닌자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친구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돌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 호감이네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5384님께 용국이의 일침. 다 이유가 있죠. 아니 저는 장점이 너무 잘 웃는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리네요. 장점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몇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신입 PD 팡현이 오늘 등땀 흠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솔직히 오늘 세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혼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요? 팡현이 오늘 딥슬립 하겠다. 포기하면 편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쌀 쏟은 분노를 여기다 풀었다. 이 정도는 뭐 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탈모 샴푸 세트 드리고요. 다음 주는 봄맞이 연애 고민 사연 특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팅창 우울하겠네요. 예. 네. 뭐 봄맞이라고 특별히 꾸민 건 아니고 연애 고민 사연이 너무 쌓여서 예, 써버리려고 네. 하는 겁니다. 조용 씨 공감대가 다음 많이 없겠지만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한 꿈 꾸세요.